사실 어려서부터 난 운동에는 별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20살 때 자전거에 빠져들었고 어느새 블로그와 개인 채널까지 운영하게 됐다. 그러던 중 인생을 함께하고픈 사람도 만났다. 왜 울어? 같이 놀려고. 근데 잘 탄다. 하나, 둘, 셋. 강릉까지는 안 탄 느낌으로 가자. 그 사이 취업도 했고 언제까지나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쫓으며 살아갈 거라 생각했다.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자전거에 올랐죠. 사고가 난 지 1년 만에 나는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데뷔 무대에 섰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도로 독주. 독주 경기는 무조건 내가 가진 최대한을 다 쏟아내면서 달려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코스를 다 탈 때까지 내 한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려야 돼서 시간이 1초 1초 흘러가는 것에 감사하면서 버티는 경기입니다. 나와의 싸움이고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20초 전. 5, 4, 3, 2, 1. 출발!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다시 올라탄 자전거. 숱한 훈련을 거쳤지만 첫 경기는 마음과 달리 쉽지 않았다. 아무래도 의족을 끼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여기 안에 땀이 차고 하면서 다리가 의족이 조금씩 흘러내리기도 하거든요. 달리다가 도중에 다리가 빠져버리면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빠지는 다리를 다시 집어넣으면서 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총 13.2km를 달려야 하는 도로 독주 경기. 끝없이 이어진 길을 홀로 달려야만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드디어 마지막 한 바퀴. 조금이라도 기록을 줄이기 위해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첫 경기가 그렇게 끝났다. 기록 나왔어요? 아직. 817번, 814번, 812번, 몇 발 타는 거 아니라? 816번, 한 바퀴 돌고 오던데? 831번. 찍는 거는 출발선이라 그냥 냅두는 거라. 그것 좀. 첫 경기를 치른 나에게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는 이도현 선수. 이도현 선수는 철인으로 불리는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이다. 진용 선수가 국내에서 20년 동안 또 열심히 한 게 있기 때문에 장애 쪽에 새로 시작한 이제 장중신 선수는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 이제 그 벽을 넘을 수 있겠죠. 결과 알려드릴까요? 아, 네. 네. 18초 차로 아, 메카니즘을 드리죠. 메카니즘 찬스. 벤치 있으세요, 벤치. 첫 경기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1위인 진용식 선수와 18초 차. 첫 출전에서 난 그렇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꼬라이 진용식. 우리나라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진용식 선수가 또 금메달을 땄다. 차려 경례. 자 가운데. 부러운 금메달. 하지만 첫 데뷔전이기에 나름 만족스러웠다. 사고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처음 드셨어요? 사람만 있어달라. 정말로 절단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에 아들이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먼저 저한테 말해줬어요. 절단 수술 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지나 나의 몸은 천천히 회복됐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 112일 만에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었다. 보조기 없이 바로 걸을 수 있었던 나는 두 발로 서서 부모님을 맞이했다. 두 번째 걸음마를 했던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재활치료가 있던 날, 사고 전에도 꾸준히 자전거를 타서였을까? 다행히 나는 재활이 굉장히 빠른 편이었다. 특히 재활 목표를 패럴림픽으로 잡았기에 우울할 시간은 없었다. 많은 절단 환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신체 일부를 잃으시면은 그거에 대한 소실감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되게 크게 오시는데 박찬종님은 되게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자전거 대회도 나가시니까요. 되게 회복 속도가 좋고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금메달. 들어가세요. 감사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사고 355일 만에 재활치료가 끝났다. 절단 수술을 한 병원에서 검진이 있던 날, 여전히 사고를 떠올리는 건 쉽지 않다. 자전거를 타지 않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트럭이 3차선을 넘어 돌진했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나를 그대로 덮쳤다. 최대한 다리를 살리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물관절이 포함된 구조이구나. 병원에 실려온 지 나흘 만에 다리를 잘랐다. 균도 나고 또 소생 가능성이 너무 이제 낮아서 이제 절단술을 진행을 했던. 좀 젊으신 분이시고 평소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 굉장히 그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환자 예우를 생각하면 절단술을 진행하는 게 맞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당시 환자분이 굉장히 그 담담하게 이렇게 그 사항을 다 이해하시고 수술 진행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오늘에서야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의 기억. 환자분이 이제 유난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경험한 환자 중에서는 가장 빨리 이렇게 재활을 얼굴을 찍었던 사진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얼굴 다친 부분 저희 다 네, 찍습니다.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얼굴? 오, 그래요. 생을 갈구하는 동물적인 눈빛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간직하고 보고 싶었어요. 그 환자분이 아마 제가 모르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운동 많이 하시나 보다. 아니 상처가 구존살이 벌써 배기는데 계속 쌓이고 쌓이면 여기가 발바닥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로 두꺼워지면서 상당히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살로 바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더 좋아지겠죠. 네. 자전거 탈 때 자전거 탈 때는 이거 말고 이제 다리가 하나 없는 것은 바로 나의 특징이 되었다. 따로 있거든요. 그걸 쓰고 있고 제 영상을 보고 자전거를 시작했다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더 이상 타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제가 사랑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너무 안 좋은 마무리를 가져오는 것 같고, 그거보단 더 나은 결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의족을 맞추기도 전에 자전거를 샀습니다. 사진을 하나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내가 의족이 없지 의지가 없냐 코멘트를 달아서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튜브를 하면서 대중은 절대로 유튜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박수를 쳐주지만 언제든 내가 실수를 하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빨리 재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주소가 옛날 건데.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감독님에게도 연락이 왔다. 사고 전까지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보통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분들이 장애를 얻은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연락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야, 너 잘 됐다. 우리랑 운동 같이 하자.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자전거를 다시 타겠다고 선언한 SNS 게시물을 보고 한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캠페인 광고 제안이 왔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광고 촬영. 간단히 촬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메이크업을 받고 나와보니 40여 명의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촬영 준비가 한창이었다. 드디어 시작된 캠페인 광고 촬영. 그리고 롤 반대로 롤 한 상태에서 그 반대로 롤 1분짜리 광고를 위해 나는 그렇게 8시간 동안 페달을 밟았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다시 일어선다라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전달을 한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바로 이 자본주의의 끝인 광고로 이어간다는 게 사실 보기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장애인 선수들은 그런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전거부터 자기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자본주의의 괴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장애인 사이클 대회 2번째 경기 날이 밝았다. 역시 국가대표 선발이 걸려있는 이번 대회. 오늘 경기는 트랙 출발로 서로 반대편에서 출발해 333m 트랙을 전력 질주하며 슈어를 시도하는 3km 경기다. 그런데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아픕니다. 무릎도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씻을 때는 의족을 안 쓰니까 한 발로 화장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앞에가 타일이더라고요. 괜찮겠지 하고 디뎠는데 바로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이게 장애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말 작은 일에서 큰 실패를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가 시작됐다. 트랙 경기 출전이 처음인 나는 몹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고 드디어 출발선에 섰다. 끝날 때까지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앞만 보며 페달을 밟을 뿐. 자, 하나만 올리자. 하나만 빨간선. 자전거 트랙을 실제로 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코너에 벽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데 거기를 달리니까 꼭 정말 벽에 붙어서 달리는 느낌인 거예요. 부상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토록 빨리 내가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거라 나조차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언제나 그랬듯 스스로를 믿으며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현 국가대표 진용식 선수가 출발했다. 서서 자전거를 밟을 때 몸을 흔드는 게 꼭 춤추는 것 같다고 해서 댄싱이라고 부르는 건데, 트랙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경기고 전력 질주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절단 장애인은 스타트 하자마자 엉덩이를 들고 페달에 체중을 실어서 자전거 페달을 내리찍는 이런 댄싱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댄싱을 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진용식 선수. 현역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이에요. 그래서 찬종 씨의 종목이 이제 C 등급이라고 해서 스탠딩 사이클인데 그 종목에서 그 선수가 뭐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탑을 달리는 선수이어가지고 지난 20여 년간 줄곧 국가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용식 선수는 장애인 사이클계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을 가진 선수이자 언젠가는 넘어서야 할 경쟁 상대다. 그냥 봐도 빠르네. 나도 한때 댄싱 참 잘했는데. 진용식 선수가 거침없이 트랙을 달려 순식간에 결승선에 들어왔다. 제가 사고를 겪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잡이로 금메달을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은메달을 잡게 돼서 그래도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데뷔하기까지 시간은 짧았지만 과정은 짧지 않았다. 퇴원은 했지만 매일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자전거를 맞춘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합숙 훈련이 시작됐다. 연맹에서 하는 훈련이니까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모텔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었고, 또 숙소였으면은 제가 청소를 했어야 됐을 텐데 모텔이라서 아침에 훈련 갔다 오면은 청소가 돼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첫 도로 주행 연습이 시작됐다. 합숙 훈련 전 고정 트레이너에서 자전거를 탄 적은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 타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나한테 기대고 잡고 자 가운데 출발하자고 이제. 감독님이 달리면서 내 자전거를 밀어줬다. 힘차게 출발해 페달을 밟자마자 나는 다리의 균형이 맞지 않아 그대로 도로에 꼬꾸라질 뻔했다. 게다가 주위에는 대형 트럭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차가 지나가고 대형 트럭이 지나가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 몸이 굳었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한번 트럭이 지나가면서 뭐 나무 조각을 밟았는지 촥 이렇게 뭔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당장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채로 시작된 합숙 훈련이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호흡 맞춰보는 거예요. 호흡. 하지만 나의 페이스를 살피며 달려준 동료 덕분에 휘청이던 나의 자전거도 안정을 찾았다. 저도 좀 차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 이게 페달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그걸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달리면 달릴수록 그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속도라도 살짝 꺾어야 한다는 거지. 네. 아니 너무 높으면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골반. 그렇게 첫 훈련을 마쳤다. 안 되지. 더 높지. 여기 맞죠. 혼자 타면은 자기 스스로랑 타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같이 타는 선수는 나랑 타협해주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바퀴를 대고 달려준다는 게 굉장히 힘든 순간에 멈추지 않게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합숙 훈련 땐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모든 준비를 영지가 도맡고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니 다이어트 한다면서 왜 계란에 만두를 먹어? 웨딩포토 마음에 든다고 응. 다 보내줘? 나 아직 못 봤어. 병상에서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준 영지. 영지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나 오늘 엄청 탔어 피부. 뭐야 여기? 2주 뒤 어느덧 합숙 훈련 마지막 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던 첫 합숙 훈련을 지나 80km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훈련량이 늘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빠르게 성장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한 기분. 패럴림픽이라는 목표에 더욱 가까워진 것만 같았다. 패럴림픽 메달리스트가 우리나라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저 다리 2개가 있을 때도 전국체전을 못 나갔는데 당연히 갈 길은 멀지만 의미 없는 도전은 없다고 믿으며 다시 페달을 밟는다. 오늘은 웨딩 촬영이 있는 날. 모든 것이 순조로운 나날들이었다. 다들 고생스럽다고 했던 웨딩 촬영도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냥 거기 살짝 숙일게요. 오케이, 자, 서로 마주봅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즐겁게 촬영을 했다. 그렇지, 허리 살짝 뒤로 이렇게. 오케이. 시원하게 살짝. 오케이, 다시 2다리로 서서 영지를 안아올릴 수 있다니 모든 순간이 감격스러웠다. 마주보고. 오케이, 시민 다리 너무 잡았다. 내 턱이 이렇게 갸름했나? 그리고 5월 나는 결혼을 3주 앞두고 벨기에로 향했다. 짐 싸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2대를 싸야 돼가지고 그 약간 그 군대에서 막 대형 텐트 혼자 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벨기에에서 열리는 UCI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서였다. 올림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나한테는 지금 돈보다 기회가 중요하니까 자비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벨기에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영지를 혼자 두고 가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장난기 많은 영지는 마지막까지 밝은 얼굴로 배웅을 해줬다. 네, 다 도착해서 일정 그런 일
그런데 혼자 울면서 돌아갔을 줄이야. 다리가 2개 있어도 훔쳐가는 세상에 다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꼭 지갑이랑 핸드폰 잘 소지했으면 좋겠어요. 시계 이런 거 까먹지 말고. 네. 창종 씨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일단 회사 직원들을 불러서 피자 파티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눈물 흘리시지 않으세요?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 벨기에로 가는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Where's wheelchair? Sorry? Where's wheelchair? Do you need wheelchair? I need wheelchair. For what? I'm disabled. Simon? 다음 날입니다. 3초 잔 것 같은 다음 날입니다. 경유와 연착으로 30시간이나 걸려 벨기에에 도착했다. 다행히 벨기에에선 오랜 친구 티미가 마중을 나와줬다. 내가 혼자 티미는 과거 한 자전거 기부 행사에서 만난 사이다. 이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이거 작으니까 그치? 무려 4개 국어가 가능한 티미 덕분에 벨기에에서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무사히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첫 세계 무대에 섰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패럴림픽이 가장 재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패럴림픽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 패럴림픽에서 봤던 선수들이 다 눈앞에 있는 걸 보고 굉장히 힘이 되기도 했고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선수에게 찾아가서 제가 당신은 나의 영웅이고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선수도 되게 축하해줬고 서로 힘이 많이 됐던 대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살로 앉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단차가 생기고 비틀어지고 막 이러실 거예요. 제작이 되고 전체 이제 카본으로 장애인 사이클 선수가 되기로 맘먹은 후 가장 시급했던 것은 의족이었다. SNS에서 내 소식이 퍼지면서 한 의족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렇게 기울어 있거나 이런 느낌 안 나시죠?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한 달에 걸쳐 자전거용 의족이 제작됐고 이 부분을 엄청 보강을 그 후 무려 8개월 동안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레이싱용 지지대도 따로 만들었다. 구멍 뚫는 가공은 이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다 해도 되고 이쪽이 제일 보강이 많이 돼 있어요. 의족 제작자분에게도 자전거용 의족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얘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세계 선수들이 쓰는 레이싱용 지지대는 기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내몸 부딪히는 건 괜찮은데 자전거 부딪힐까봐. 아예 그냥 한 발은 빼놓고 한 발로 이렇게 밟는 것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완전 다르고 아프거나 괜찮았어. 튼튼하게 하기 잘했네요. 수고가 좀 묻을 수 있는데 돌이켜보면 도전은 혼자 한 것이 아니었다. 원래 그러셨으니까 그냥. 지난 11월 국가대표 선발을 겸한 장애인 전국체전이 전남 나주에서 열렸다. 벌써 3번째 출전 경기였다. 가족들이 늘 곁을 지켜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트랙 경기 예선전이 열렸다. 예선 경기에서 같은 조로 달린 진용식 선수에게 또 쉽게 추월당하고 말았다. 하지마, 올려 계속 잡아 올려. 타고 있는데 갑자기 추월 조심히 하라고 방송이 들려가지고 아니, 뭔 소리야 하고 옆에 봤는데 지나가더라고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패배가 익숙할 지경이다.
이번 대회로 국가대표 선발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더 중요한 상황. 응원하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본선에서만큼은 추월당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출발선에 섰다. 삼, 이, 일, 고! 쭉! 좋아! 비록 댄싱은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체중을 실어가며 페달을 밟았다. 반대편에서 동시에 출발한 진영식 선수도 무섭게 따라붙기 시작했다. 화이팅! 박찬종 화이팅!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전력 질주했지만 속도를 올리며 따라오는 진영식 선수. 좋아! 떨어지면 안 돼! 그대로 가야 돼! 그냥! 뒤에 온다! 그대로 가! 그대로! 7바퀴째 추월당하지 않고 잘 달렸지만 간격은 좁아지고 있었다. 올려야 돼! 올려봐! 선수 추월나갑니다. 순식간에 따라붙은 진영식 선수. 정말 추월만은 당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또 뒤처지고 말았다. 대전광역시 대표 진용식 선수가 추월승으로 1위에 입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대표 박찬종 선수는 2위에 입선하였습니다. 이거는 노말인 상황이고 지금은 아니라고 열심히 잡아. 착잡한 감독님의 표정. 한 번도 진영식 선수를 넘지 못했다. 더 해야 돼 근데. 그 4개 대회의 성적을 가지고 딱 커트를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선수는 졌지만 상승세가 굉장히 좋다 하면은 한 번만 이겨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 나이도 젊고 그전 대회에서 진용식 선수랑 크게 기록차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정말 열심히 하면 진영식 선수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은메달이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경기,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었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결혼식에 2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였다. 다행히 결혼식은 무사히 열렸다. 다쳤을 때부터 계속 결혼식장에 걸어 들어갈 수 있을지 계속 걱정을 했고, 생각보다 빨리 걸어서 실제로 가능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식장에 오니까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귀가 절단 날 것 같아. 절단 난다고 하지 마. 귀가 절단 날 것 같아. 절단 난다고 하지 말라고. 나 약간 춤추면은 헬퍼한테 절단 날 것 같은데. 절단 난다고 하지 말라고. 아니 나보고 움직이지 말라잖아. 처음 의족을 맞출 때만 해도 결혼식에 걸어 들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 땀과의 싸움이 될 것 같아. 왜? 땀나? 하지만 나는 기적적으로 의족을 받고 5일 만에 보조기 없이 걸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영지와 나는 오늘 결혼을 한다.
처음부터 걸어서 입장할 수 있었지만 결혼식에 온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 부부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입장. 부모님 등단해 주세요. 저희 오빠는 중환자실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승에서 불덩이 여러분 격려의 박수가 한번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목숨을 건넨 거죠. 저는 작년 가을에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랑하는 영지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고 눈을 뜨면 트럭 바퀴만 보이는 그 상황에서 영지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영지를 위해서 반드시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결혼식장에 입장할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그 노력의 결과를 여기 와주신 하객 여러분들께서 직접 목격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는 사이클 선수로 데뷔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실상 2023년의 마지막 선발전. 오늘 나는 스스로를 증명해내야만 한다. 비가 오면서 넘어지는 선수들이 속출했다. 한쪽 다리가 없는 나에게 속절없이 내리는 비는 불리한 조건이다. 넘어지면은 시간을 많이 잃는다고 봐야죠. 다치지 않더라도 많이 잃는다고 봐야죠. 특히나 지금 진용식 선수랑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차를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느 때처럼 텅 비어있는 객석. 나는 다시 출발선 앞에 섰다. 여유 있게 타. 네. 혓바퀴 느긋느긋하게 타라고 알았지? 20초전. 삼, 이, 일, 고! 다음 주자는 진용식 선수다. 오늘 경기는 총 22.4km를 달리는 도로 독주 경기. 1분 간격을 두고 진용식 선수가 출발했다. 힘차게 페달을 밟는 진용식 선수.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나는 페달을 밟고 또 밟았다.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고 다행히 진용식 선수는 보이지 않았다.
진용식 선수의 마지막 한 바퀴. 이제는 멈출 수 없다. 지금부터 온전히 스스로와의 싸움이다. 자전거는 러너스 사이 없어. 있어. 왜 나 한 번도 안 했어? 그만큼 안 탔어. 자전거를 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온다. 고통이 사라지고 의욕이 차오르는 세컨드 윈드. 내가 패럴림픽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내 인생의 두 번째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그 바람이 느껴지는 것만 같다.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나는 죽을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았다. 그렇게 마지막 경기가 끝났다. 포가 중간에 있잖아, 이렇게 쓰리잖아.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고 후 틈틈이 블로그에 쓴 글들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세상에 나왔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 콘서트라는 것을 하게 됐다. 큰 박수로 박찬종 저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전의 삶이라면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되게 바른 걸음으로 걸어야 돼요. 그분들을 앞으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날까?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요. 우리랑 같은 자리에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경험은 그러니까 나에게 경쟁자니까 얼굴 잘 살아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을 놓치지 않는 인생관을 만들어 주었다. 가지고 이제 Q&A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는 잊혀졌다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영지 씨의 그 마지막 장과 마지막 글과 이 모든 글이 보호자인 저에게 너무 큰 용기가 됐고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영지 씨. 눈물이 날까봐 옆에 앉고 싶지 않다고 했던 영지는 결국 또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나는 다리를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삶이 남아있기에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영지와 미뤄뒀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날, 병상에서 작성한 버킷리스트에는 사계절을 알 수 있는 사진 찍기가 있었다. 영지의 부축을 받으며 눈 덮인 언덕을 오르는 길. 둘밖에 없는 새하얀 세상에서 우린 그렇게 완벽한 인생 사진을 찍었다. (4월에) 개최될 대회를 위해서 한국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분석을 받기로 했다. 여기 근육이 다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네네. 걷다 가니까 그게 힘이 안 들어가요. 네네.
근육 불균형 이런 것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시작 올리세요. 자, 쭉 끝까지 쭉. 근력과 유연성까지 기초 체력 검사가 시작되고 자, 끝까지 차고 끝까지. 자, 끝까지 차야 돼요. 끝까지. 유지. 심폐지구력과 근파워 등 전문 체력 측정도 이어졌다. 조금 더. 다음 280. 오케이. 자, 계속 호흡할게요. 나는 이제 다리 하나로 살아간다. 다리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두 개로 살아가는 것에 비해 절반만큼의 재미를 주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도전하고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으며 사랑하며 살 것이다.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 다리는 고려하시면 한계가 없다. 향후에 이제 롱런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장애를 얻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더 저 자신을 많이 노출시켜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필연적으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활발하고 더 많은 꿈을 꾸면서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